자, 그리고 이제 요 비교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자, 비교부라는 건요. 자, 비교부라는 것은 자, 출력이 나옵니다. 이 출력이 제어량이거든요. 자, 출력이 지금 우리가 정한 목표값에 도달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출을 해서, 자, 자, 어딘가에 보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입력과 출력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편차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비교부예요. 비교부. 자, 그래서 이제 궤환 신호라고 하는 것은요, 출력을 검출을 해서 입력부로 되돌려 보내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궤환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환 신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교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궤환 신호, 피드백 신호가 있다 그러면 비교부가 무조건 있다. 왜? 입력과 출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비교부에서 동작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제어계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제어량이 지금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제어량을 검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어량은 뭐가 될까요? 실내 온도가 제어량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실내 온도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내 온도 30도를 20도로 내가 맞추기 위해서 제어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내 온도를 우리가 제어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실내 온도가 지금 검출부에서 검출이 됐다고 합시다. 자, 검출이 됐어요. 처음에 실내는 30도였잖아요. 내가 22도로 맞췄죠. 에어컨에서는 자, 차가운 바람이 공급이 될 겁니다. 실내 온도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자, 떨어졌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6도까지 낮춰졌다 가자. 그러면 이 검출부는요, 제어량 신호를 26도로 검출하겠죠. 자, 목표값은 지금 22도로 맞춰져 있고요. 자, 그럼 22도와 26도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값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26도와 22도 사이에 4도라는 편차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제어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4도라는 편차 때문에 다시 목표값을 22도까지, 목표로 정한 값 22도까지 실내 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제어를 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어량을 검출부에서 26도로 검출됐기 때문에 바로 4도만큼의 편차가 생겨서 계속적인 동작을 하라는 명령이 제어기에 가해지는 거죠. 자, 이 동작 신호라는 것이 바로 동작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교부에서 동작을 할 것이냐, 동작을 그만할 것이냐라는 여기서 이 결과가 이 동작 신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동작 신호가, 죄송합니다. 자, 동작 신호가 실제로 제어계를 동작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죠. 제어계의 심장 부분입니다. 제어계의 심장부. 제어계를 동작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제어 요소예요. 제어가 실제 행해지고 있는 곳도 제어 요소예요. 그 내용을 보면 조절과 조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자, 이 제어량이 22도까지 나오려면 자, 에어컨에 전압도 공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매 가스를 밖으로 실내로 공급을 해서 실내 온도, 이 더운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자, 이런 제어를 행하는 곳이 제어 요소라는 부분이에요. 자,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요소가 제어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조절부와 조작부에서 자, 이게 합성이 된 게 제어 요소인데,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받아서 자, 동작을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는 신호가 지금 공급이 된다면 제어기는 자, 에어컨은 계속적으로 제어가 되어 가겠죠. 자, 그때 얼마만큼의 조작량을 빼낼 것인가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의 온도를 더 낮출 수 있는 바로 냉매가 공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조작량이 제어 대상을 거쳐서 다시 제어량을 만드는데, 이 제어량이 만약에 22도가 됐다고 합시다. 자, 22도가 되면 궤환 신호는 22도를 검출할 거고, 다시 비교부로 22도가 들어갔는데 입력 신호가 22도고 출력을 검출한 신호 또한 22도가 된다면 입력과 출력이 똑같아지니까 이때는 동작 신호가 제로가 되면서 모든 제어계 시스템은 정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역의 피드백 제역의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맨 앞에 목표값 주어지고 이 목표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설정하는 부분을 기준 입력 요소라고 하고 그 기준 입력 요소는 목표값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값하고 같은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 신호를 기준 입력 신호라고 한다. 기준 입력 신호까지가 바로 입력부입니다. 그 입력부가 바로 비교부로 들어간다면 이 비교부는 입력과 출력을 서로 비교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 신호가 주어질 것이다. 괴한 신호가 주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제어량이 검출이 돼서 비교부로 들어온다면 입력 목표값하고 출력 제어량이 비교가 된 그 동작 신호에 따라서 제어 요소는 바로 제어를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조작부에서는 조작량이 나오는데 이 조작량이 제어 대상에 공급이 되면서 바로 이 제어량이라고 하는 출력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출력 신호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 제어기는 만약에 22도가 제어량으로 나왔다. 목표도 22도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나중에 자, 입력과 출력이 똑같으니까 모든 제어가 끝난 거죠. 그래서 동작 신호가 0이 되면서 제어기의 동작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 제어기의 구성.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디가 나올까요? 시험 문제가.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구성마다 어떤 그 의미들이 놓여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자, 목표값을 기준 입력 신호로 바꾸는 부분이 어디냐? 설정부죠. 기준 입력 요소.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어디냐? 제어 요소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자, 목표값하고 제어량, 다시 말하면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부분이 어디냐? 비교부죠. 비교부. 자,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공급되는 양이 무엇이냐? 조작량이죠. 조작량. 자, 제어 대상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자,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앞에서 뭐라 했냐면 제어 장치라고 그랬죠. 제어계의 구성을 크게 둘로 나누면 제어 장치와 제어 대상으로 나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 공급하고 있는 양이 무엇이냐? 조작량이죠. 조작량. 자,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 공급하고 있는 양이 무엇이냐? 또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공급하고 있는 양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드백 제어계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자, 구성 요소에 관한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구성 요소는 어떤 역할과 어떤 동작을 행하는가? 자, 먼저 목표값을 보시면, 자, 목표값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어계의 외부에서 공급하는 신호다 그랬죠. 자, 제어계에 설정되는 값으로 제어계에 가해지는 입력 신호다. 제어계에 가해지는 입력 신호다 이거죠. 목표값이라는 건 제어계에 가해지는 입력 신호다. 자, 그 목표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기준 입력 요소입니다. 자, 읽어보면 목표값에 비례하는 신호. 자, 목표값에 비례하는 신호가 기준 입력 신호죠. 기준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나왔죠. 바로 제어계의 설정부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기준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 또는 목표값을 기준 입력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바로 기준 입력 요소가 됩니다. 자, 동작 신호. 자, 동작 신호는 비교부의 출력으로 나온 신호죠. 자, 목표값과 제어량 사이에 나타나는 편차값 이렇게 했죠. 자, 목표값과 제어량, 입력과 출력 사이에 나타나는 편차값. 이 편차는 보통 우리가 오차라고도 쓰죠. 편차의 같은 말이 오차입니다. 편차값으로 제어 요소의 입력 신호이다. 제어 요소의 입력 신호이다.